청소년 상담사 시험의 상담 연구방법론 기출문제 중 난이도가 중간 이상인 문제를 선별하여 여러분께서 실전처럼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기출문제의 9번째 영상으로 실험 설계 영역의 영상입니다. 각 페이지마다 영상을 멈추시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신 후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정답을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문제의 답은 우측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영상이 너무 빠르거나 필요시에는 영상을 잠시 멈추시거나 재생 속도를 조정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실험 설계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실험 설계는 연구자가 독립변수를 조작하여 그 조작의 효과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한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설계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문항에서 1번 종속변수값 간의 비교, 2번 독립변수의 조작, 3번 외생변수의 통제, 5번 무작위 집단 배정은 실험 설계의 조건입니다. 4번 시계열 종단 자료의 이용은 실험 설계의 조건은 아닙니다. 또한 시계열 종단 자료는 준실험 설계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실험 설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선택지 문항 중 1번 한집단 시계열 설계는 실험 설계는 아니고 준실험 설계에 해당합니다. 2번 무작위 배정 요인 설계, 3번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4번 솔로몬 4집단 설계, 5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모두 실험 설계에 해당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는 실험 연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실험 연구는 외생 변수를 통제하고 무작위 할당을 하는 방법으로 내적 타당도가 높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합니다. 2번 문항은 가외 변수의 통제가 어렵다. 틀린 내용입니다. 3번 문항은 종속 변수의 조작이 용이하다. 틀린 내용입니다.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의 조작이 용이합니다. 4번 문항은 현장 조사 연구에 비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다. 틀린 내용입니다. 실험 연구이기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5번 문항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기 쉽지 않다. 실험 연구이기에 조작적 정의가 용이합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는 실험실 실험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가외 변인에는 표본의 편중, 시험 효과, 모방 효과 등이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가외 변인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2번 문항은 상담학 연구의 실험실 실험 연구에는 모의 상담이 해당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모의 상담은 상담 상황을 조성하고 특정 변수를 조작하여 실험하거나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3번 문항은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처치 변인 외에 가외 변인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실험 연구는 인과관계의 파악을 위해 가외 변인 통제가 중요합니다. 4번 문항은 처치, 자극, 환경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종속 변인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실험 연구의 설명으로 맞습니다. 5번 문항은 현장 실험 연구에 비해 외적 타당도가 높은 편이다. 실험 연구는 내적 타당도는 높으나 외적 타당도는 낮습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사전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사전 검사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 지원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문항은 다소 애매한 내용으로 관점에 따라 정오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통해 연구 참여 지원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택 절차와 방법이 무작위 할당이란 조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번 문항은 두 집단의 피험자를 무선 할당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두 집단 모두 사전 사후 검사를 받는다. 맞습니다. 다만 통제 집단에게는 처치를 하지 않습니다. 4번 문항은 두 집단 모두 처치를 받는다. 이 문항은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5번 문항은 사전 검사를 공변량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 간의 오차 변량을 조정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사전 검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를 공변량으로 하여 두 집단의 기초 수준 차이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는 솔로몬 4집단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두 집단에는 실험 처치를 실시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은 두 집단에는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를 통합한 형태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다소 복잡한 것이 문제이지만 내적 타당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상적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실험 처치 기간이 단기일 때보다 장기일 때 더 적합하다. 솔로몬 4집단 설계의 단점은 실험 설계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험 처치가 장기일 때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늘어나기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7번 문제는 솔로몬 4집단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실험 집단 1과 통제 집단 2의 비교를 통해 처치 이전의 사전 검사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틀린 내용입니다. 실험 집단 1과 실험 집단 2의 비교를 통해서 사전 검사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2번 문항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를 통합한 형태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두 번째 실험 집단은 사전 검사 여부를 제외하면 첫 번째 실험 집단과 동일한 조건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실험 처치와 사전 검사 간의 상호작용 통제에 효과적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사전 검사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사전 검사가 실험 처치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는 다음의 실험 설계 모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실험 설계 모형은 솔로몬 4집단 설계 모형입니다. 1번 문항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보다 내적 타당도를 높여준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보다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방법이다. 외적 타당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지1과 지3의 비교는 처치 효과 영향을 알려준다. 틀린 내용입니다. 이는 사전 검사와 실험 처치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4번 문항은 지2와 지4의 비교는 사전 검사 효과 여부를 알려준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실험 처치의 사전 검사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는 상담 접근 방법과 상담 회기수에 따라 우울증 내담자 대상, 집단 상담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자는 상담 접근 방법을 인지행동과 정신분석 접근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접근법마다 집단 상담 회기수를 5회기, 10회기, 15회기로 구분하고 각 실험 조건 하에 연구 참여자들을 무선할당하여 집단 상담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자가 사용한 연구 설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연구 설계는 상담 접근 방법과 집단 상담 회기수라는 두 독립 변수의 조합에 따른 효과를 조사하는 실험입니다. 이는 요인 설계에 해당하며 무선할당을 하였기에 3번 완전 무선화 요인 설계가 답입니다. 10번 문제는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모집하였다. 그런데 선행 연구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연구를 진행할 때 고려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를 사용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은 통계 방법은 공분산 분석을 사용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부모-자녀 관계라는 공변량이 있어 공분산 분석을 사용합니다. 3번 문항은 가변수는 2개를 생성한다.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가변수는 주로 범주형 변수를 수치형 변수로 변환할 때 사용되며 회귀 분석이나 분산 분석 같은 통계 분석에서 범주형 변수의 영향을 모델에 포함시키기 위해 설정합니다. 주어진 예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가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하는 가변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변수를 2개 생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써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공변인을 통제함으로써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5번 문항은 연구 참여자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선적으로 할당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는 다음 중 진실험 설계를 모두 고른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항 중 솔로몬 4집단 설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 통제 집단 사후 설계는 진실험 설계에 속합니다. 기억 문항 시계열 설계는 유사실험 설계에 해당합니다. 유사실험 설계는 준실험 설계라고도 합니다. 시계열 설계는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아 유사실험 설계에 속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12번 문제도 유사실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피험자를 무선할당한다. 유사실험 설계는 무선할당을 하지 않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은 진실험 설계에 비해 외생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기 어렵다. 맞는 내용입니다. 진실험 설계는 독립 변수의 조작, 외생 변수의 통제, 실험 대상의 무선할당을 조건으로 합니다. 유사실험 설계는 진실험 설계보다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3번 문항은 실험실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독립 변수를 조작해 연구하는 설계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진실험 설계에 비해 내적 타당도 확보가 어렵다. 맞는 설명입니다. 무선할당을 하지 않기에 내적 타당도가 낮습니다. 5번 문항은 비동질 통제 집단 설계가 유사실험 설계에 속한다. 비동질은 유사실험 설계이기에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는 유사실험 설계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유사실험 설계는 독립 변수의 조작, 외생 변수의 통제, 집단의 무작위 할당 중 1개 이상의 요소가 결여된 설계를 말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선택지 문항을 살펴보면 1번 문항은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맞는 문항입니다. 실제와 더 가깝기에 일반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문항은 외생 변수의 통제가 어렵다. 맞는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은 독립 변수의 조작화가 어렵다. 맞는 문항입니다. 4번 문항은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이다. 맞는 문항입니다. 5번 문항은 독립 변수의 효과와 외생 변수의 효과를 구분하기 쉽다. 외생 변수의 통제가 어려워 독립 변수의 효과와 구분하기가 어렵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14번 문항은 유사실험 설계에서 진실험 설계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선택지 문항에서 무선할당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문항인 피험자 수의 확대, 독립변인의 수 증가, 사전 사후 검사의 실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성은 유사실험 설계에서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5번 문제는 다음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의 연구 설계는 통제 집단 사후 비교 설계이나 무작위 할당이라는 R 표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1번 문항은 집단 간 처치 효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틀린 내용입니다. 사전 검사가 없어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할 수 없어 두 집단의 차이가 처치 효과인지 초기 차이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무작위 할당이 아니어서 내적 타당도가 떨어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2번 문항은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사회과학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다양한 외생 변수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사전 검사가 없어 외생 변수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문항은 두 집단 자체의 차이가 통제되지 않는다. 사전 검사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집단 구성에 있어 연구자의 선택적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무작위 할당이 되지 않아 연구자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6번 문제는 다음 절차에 해당하는 설계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첫째, 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 내담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일주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하였다. 둘째, 상담 프로그램을 한 달에 걸쳐 10회 실시하였다. 셋째, 상담 프로그램 종료 후 스트레스 수준 사후 검사를 다시 일주일 간격으로 4회 실시하였다. 이는 시계열 설계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7번 문제는 김 교사는 학습 태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단일 집단 전후검사 설계를 활용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통계 분석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이기에 대응 표본 T검정이 적합한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8번 문제는 우울증 감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질 집단 전후 검사 설계를 적용하였다. 효과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공변량 분석은 이질 집단 간의 초기 차이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맞는 문항입니다. 니은 문항은 일요인 반복 측정 변량 분석입니다. 공변량 분석을 해야 하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디귿 문항은 중다 회귀 분석입니다. 가외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대표적 통계 분석 방법이 공변량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9번 문제는 교과 태도에 대한 교수 방법의 효과가 성에 따를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실험 설계는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교과 태도와 성이란 두 요인의 수준에 따른 교수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것이어서 요인 설계가 적합한 실험 설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0번 문제는 집단 간 설계에 비해 집단 내 설계가 갖는 장점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피험자 특성의 차이에 따른 영향이 적다. 맞는 설명입니다. 집단 내 설계는 피험자 내 설계라고도 합니다. 같은 집단이나 같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처치를 하는 것이기에 피험자 특성 차이에 의한 영향이 적습니다. 니은 문항은 상대적으로 적은 피험자로도 연구가 가능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대조군이 필요하지 않아 적은 피험자로도 연구가 가능합니다. 디귿 문항은 반복 측정으로 인한 이월 효과를 쉽게 통제할 수 있다. 틀린 내용입니다. 이 설명은 집단 간 설계의 장점입니다. 집단 내 설계의 단점은 반복 측정으로 학습 효과 등이 생겨 이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라을 문항은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틀린 내용입니다. 이 설명은 집단 간 설계의 장점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21번 문제는 상담 실험 연구에서 피험자 내 설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처치의 이월 효과가 통제된 설계 방법이다. 이 설명은 집단 간 설계의 내용입니다. 틀린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은 독립변인의 모든 수준의 피험자를 할당한다. 맞는 문항입니다. 피험자 내 설계는 각 피험자는 모든 실험 조건을 거치게 되기에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동일한 학업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틀린 문항입니다. 이는 집단 간 설계입니다. 4번 문항은 집단 간 변산을 줄이기 위하여 피험자 특성을 고려한 짝짓기를 실시한다. 이 설명도 집단 간 설계의 내용입니다. 틀린 문항입니다. 5번 문항은 독립변인의 각 수준에서의 차이가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인지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틀린 내용입니다. 피험자 내 설계는 같은 피험자에게 일관되게 각 독립변수의 수준을 측정하기에 각 수준 간의 차이가 우연에 의한 것인지 진정한 효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2번 문제는 다음 실험 설계 중 집단 내 설계만으로 묶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택지 문항들에서 솔로몬 내 집단 설계, 요인 설계는 집단 간 설계에 해당합니다. 교차 설계, 라틴 정방형 설계는 집단 내 설계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3번 문제는 다음 연구 설계의 유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두 개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4개의 학급을 무선 표집하여 학급 1과 학급 2에는 프로그램 A를 실시하고 학급 3과 학급 4에는 프로그램 B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설계에서는 학급 간 지능, 학습 동기, 선수학습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급 변인의 효과를 구분해내고 순수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설계는 학급 변인을 프로그램 변인에 배속시킨 것이 되어 배속 설계에 해당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4번 문제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수행한 실험 설계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첫째, 지능 점수를 활용하여 지능을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둘째, 지능 등급별로 3명의 피험자를 선발하여 세 집단에 무선 배치하였다. 셋째, 세 집단에 교수 방법 A, 교수 방법 B, 교수 방법 C를 적용한 후 성취도에 대한 세 교수 방법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이 설계는 지능이란 변인을 10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실험하였기에 구획 설계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5번 문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연구에 해당하는 실험 설계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200명의 피험자를 10개 집단에 20명씩 무선 배치하였다. 10개 집단별로 상담자를 1명씩 총 10명을 배치하였다. 상담자로 하여금 5개 집단에는 상담 프로그램 A를, 5개 집단에는 상담 프로그램 B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통계 분석 과정에서 상담자 효과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상담자 변인을 통제하여 프로그램 변인의 배속을 시켰기에 배속 설계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6번 문제는 라틴 정방형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특정 독립변수의 특정 처치 수준이 모든 피험자군인 행과 모든 처치 순서인 열에 단 한 번씩 나타난다. 맞는 설명입니다. 라틴 정방형 설계는 문항의 설명처럼 마방진의 특징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2번 문항은 종속 변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실험 설계이다. 틀린 문항입니다. 종속 변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3번 문항은 처치의 2월 효과를 통제하기 어렵다. 틀린 내용입니다. 라틴 정방형 설계는 복수의 처치를 동일 대상에게 반복 실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2월 효과나 순서 효과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4번 문항은 처치와 구획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라틴 정방형 설계에서는 각 처치가 서로 다른 구획에 적용됩니다. 이때 처치와 구획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것은 각 처치가 다른 구획에서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 구획마다 환경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라틴 정방형 설계는 각 처치를 서로 다른 구획에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처치와 구획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합니다. 5번 문항은 유사 특성을 기반으로 실험 집단을 정방형 구획하여 배치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라틴 정방형 설계는 유사 특성을 기반으로 실험 집단을 구획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처치 조건이 모든 행과 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배열하여 외생변인의 영향을 통제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27번 문제는 피험자 내 설계의 2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처치의 순서를 무선화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처치 순서를 무선화하면 순서 효과와 2월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니은 문항은 피험자들을 각 집단에 무선 배치한다. 피험자를 각 집단에 무선 배치하는 것은 집단 간 설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틀린 문항입니다. 디귿 문항은 피험자에 대한 처치의 순서를 상대균형화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처치의 순서를 상대균형화한다는 것은 각 서열 위치에서 각각의 처치 수준이 나타나는 빈도를 갖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2월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리을 문항은 피험자의 특성별로 짝짓기하여 배치한다. 짝짓기도 집단 간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틀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피험자 내 설계의 2월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처치 순서의 무선화와 상대균형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28번 문제는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행동 집단상담과 정신분석 집단상담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피험자를 두 집단에 무선할당한 후 사전검사, 집단처치, 사후검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집단의 효과와 검사 시기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 설계는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 연구 설계는 혼합 설계 또는 혼합 요인 설계입니다. 이 설계는 피험자 간 설계와 피험자 내 설계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피험자를 인지행동 집단상담 그룹과 정신분석 집단상담 그룹의 두 집단으로 무작위 할당하였습니다. 이는 피험자 간 설계의 요소입니다. 각 피험자에 대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동일한 피험자에 대해 2번 이상의 측정을 하는 피험자 내 설계의 요소입니다. 각 피험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측정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9번째 영상인 실험 설계 영역의 문제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실험 설계 영역의 나머지 문제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